아, 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에서 VRL 컨텐츠를 전공하는 한정엽입니다. 저는 이제 MR 환경은 뭐 일반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가상현실 환경, 그 다음에 현실을 기반해서 가상의 데이터가 올라오는 증강현실 환경, 그 다음에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에 아이돌이 올라오는 XR 스튜디오라고 그러는 이제 증강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AI로 저작 도구를 개발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한정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오늘 20분인지 몰랐어요. 다들 그러시죠? 30분이나 좀. 오늘 일단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교육뿐만이 아니고 군사,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임계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이고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 이제 경험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다자간 인터랙티브의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했던 사례 3가지를 통해서 아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X세대예요. 예전에는 내가 X세대라는 것이 누가 저보고 X세대라 그러면은 아유 내가 왜 X세대야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알파세대, M세대, Z세대하고 약간 같이 묶이는 기분이라서 좀 기분이 엄청 좋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세대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있고, 실제로 밑에 있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후배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교육 목적이라는 게 있고, 저희도 교육 목적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모바일 PC 기반, 그리고 5G 실감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메타버스 환경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메타버스를 조금 덜 할 것이다, 우리가 가상에서 덜 할 것이, 이게 아니고 XR이라는 기술, 즉 현실과 가상을 연동시켜 갖고 하는 기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텔레포레전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시행하는 어떤 새로운 교육 환경이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초실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지향점은 일단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되고, 직관적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현실의 교육 환경에서 작업하는 내용이 가상에 반영이 되고, 가상에 작업하는 내용이 현실에 반영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얘기하면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저는 제 친구들이 와갖고 뭐 소설가도 있고 뭐 역사가도 있고 와갖고, 야 도대체 메타버스는 어디서 타는 버스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질문을 하냐, 야 메타버스는 우리가 탈 수 있는 버스가 아니었네 이런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테크니까 기술을 기반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건 철학적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C 420년에 플라톤 학파에서 우리가 동굴의 이야기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현실 공간을 이데아의 세계, 즉 이상 세계에서 복제된 공간을 현실 공간이라고 그러고, 현실 세계를 다시 복제하면은 이제 시뮬라크라는 세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사는데, 여기에 이제 프랑스 철학자 장버디라 선생님이 시뮬라크라는 이제 1981년도에 책을 저서를 지으면서 이 내용은 영화 매트리스 1편을 보시면은 그대로 이해가 돼요. 즉 초현실, 복제된 현실을 복제한 가상 세계를 소비하는 사회가 올 것이고, 그것이 아주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가상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갖고 우리도 모르게 이 현실을 소비하고 있는 사회에 진입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상 현실을 아직까지는 이것을 제가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중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똑똑한 분이 나오셔갖고 이거는 미디어와의 차이점이 있어라고 딱 생각하고 반을 그으시면은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미디어라는 관점이고, 미디어라는 것이 텍스트와 다르게 우리가 인간의 소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념으로 마샬 맥루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확장이 아니고 BTS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한 100억 뷰 정도 됐나요? 예,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보다도 BTS를 더 많이 알고, BTS가 유엔에 가셔갖고 어떤 나 자신을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죠. 사실 미디어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소통적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력에 가까운 에너지가 있다. 근데 미디어라는 건 어떤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음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바로 가상현실, 혼합현실, XR, 그 다음에 메타버스. 얘는 뭐냐? 그냥 메시지로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뇌의 지도를 바꾸겠죠. 가상이라도 내가 이것이 진짜라고 인식을 했다면은 뇌는 얘가 진짜인 거예요. 이런 세계에 올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논의를 하고, 이것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결국엔 지금의 시점이 임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이제 제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를 가끔 얘기할 때 메타버스와 가상현실과 혹은 메타버스와 MR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혼합현실이 개념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브랜드 네임, 즉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다른 용어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는 개념이 있고, 나이키 신발이 다를 수 있고 아디다스 신발이 다를 수 있고 다 신발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한 가지의 완벽한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세계관을 얘기할 때 보통 메타버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메타버스는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 지향, 증강현실, 즉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교육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거울 세계, 현실을 기반해서 가상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디지털화 시켜서 실감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라이프 로깅, 즉 SNS랑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완벽하게 이제 현실을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글로 배우면 될까요? 그 양자 물리학을 글로 배우면 춤을 글로 배우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현실을 기반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타버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웹이랑 PC를 기반으로 한 실감 메타버스, 제페토라든지 라이플로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현존감을 중요시해요. 여러 명이 이제 막 몰려 있는 거죠. 하지만 모니터 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에 대해서 몰입 단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인식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즉 UGC가 나오죠. 그죠? 이제 새로운 관람자이자 창작자, 경험자이자 창작자, 이런 친구들이 오고 흥미와 재미가 중심이라는 것이고, 초실감 메타버스라는 게 올 텐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만약에 얘가 초실감 메타버스를 우리가 10의 기술로 완성을 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모두 다 실행시킬 수 있다, 그걸 10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한 4 정도에 와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마치 MR이라든지 VR보다 훨씬 높은 개념처럼 얘기할 때 학술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슈적이니까.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 동안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진보시켜 갖고 여러분들에게 PC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고, 즉 다시 말해서 교육적으로는 메타버스는 교육을 통한 것이 아니고 흥미와 재미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 대상은 이제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알파 세대까지 12세까지 이제 포함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 대상의 특징은 일단은 현실 세계에 결핍이 있는 세대예요. 아주 간단한 게 제가 이제 뭐 한 1억쯤 번다고 1억 벌면 되게 대기업을 다니면서 되게 훌륭한 청년이죠. 그런데 세금을 몇 퍼센트 띄고 다 띄면은 뭐 최대한 열심히 저금하면 4천만 원 정도를 매일 저금해 갖고 10년이 지나면 4억이 됐어요. 집을 살 수 있나요? 집을 살 수 있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집을 샀는데 왜 우린 집을 못 사죠? 이 부분에 대한 결핍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강남에 있는 호박밭이 있었던 것에 우리가 이제 일익을 담당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최소한 가상현실에서는 진입장벽을 갖고서 일반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물리적 환경과 똑같은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대는 현실과 가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면 어스2에서 왜 그 땅을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저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과 가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부분이고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경제를 인정하는 세대예요. 자, 이것은 이제 아마 여기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많고 자크락강 선생님의 그 욕망 이론, 미러 스테이지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대의 현 실제와 상상과 상징으로 나누는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이분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분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대요. 인지하지 못한대요. 결국엔 거울을 보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울을 보고 거울에 있는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메타버스 안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게임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메타버스의 경험은 이제 현존감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다자간 인터랙티브의 부분이에요. 도대체 현존감은 뭐냐? 가상현실을 들어갔을 때 내가 바로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내가 디지털로 이루어진 환경에 들어왔다는 느낌,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볼 때, 그다음에 내가 누구와 소통할 때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인식되면 교육적 효과가 훨씬 높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의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현실을 기반한 아주 디지털 세계라든지 시뮬레이션 되는 세계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여러 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공되는 것이 바로 이제 초경험이라는 부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초경험을 통해서 교육이 다른 관점에서 설명이 되거나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리얼타임, 실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초연결, 즉 엄청나게 빠른 용량과 다자간이 접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초실감, 현실을 기반해서 완벽하게 내가 현실처럼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혹은 가상을 기반해서 현실과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명이 개인과 환경과 개인과 학습자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UGC가 가능한 다자간, 직관적 인터랙션이 가능한 경험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구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션을 3가지 정도 저희가 가졌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개발했던 내용들이고 다자간 동시 접속 기술을 체험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다자간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텔레포레이션 환경에서 우리가 같이 다자간 인터랙션 할 수 있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랙션 환경이 내가 HMD라든지 쓰지 않고 몰입형 환경에다가 뿌려지는 느낌. 이거 3가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에 있는 이제 로비층에 저희가 이제 VR 뮤지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2018년도에 만들었던 시스템이고요. 다자간이 접속해갖고 이제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때 2D는 어떨지, 3D는 어떨지, 그 다음에 이제 VR이 갖고 있는 표현에 관련된 부분들, 즉 아주 작은 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첨성대 같이 열리지 않은 공간을 열어 갖고 볼 수 있다든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했던 부분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또 꽤 많이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갖고 저 안에서 개인용 디바이스를 다자간 디바이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금동 백제대학로가 60cm 정도의 크기예요. 실제로 금동 백제대학로에 있는 부여 박물관에 가갖고 저희가 포토 스캐너로 촬영해갖고 얘를 100배 정도 크기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동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석굴암은 지금 돌아다닐 수 없지만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우리가 포석정에서 실제로 잔을 띄울 수 없지만은 이곳에서 잔을 띄우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경험, 시뮬레이션된 경험 같은 것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밀레종은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에밀레종 소리예요. 자, 저거는 이제 한 공간에서 우리가 다자간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제주도하고 홍익대학교 떨어진 공간에서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우리가 인터랙티브 할 수 있냐, 그게 다자간 인터랙티브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해서 진행을 했고요. 와이파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제 체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의 UX, UI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갖고 이제 가상의 가이드, 디지털 가이드한테 이제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을 경험받거나 설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HMD를 쓰거나 혹은 탭을 통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른쪽이 이제 제주도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5명이 하나의 공간에서 붙어갖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이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저렇게 흔드는 거는 이제 실제로 가상 공간에 떨어진 공간인데 얘가 잘 되고 있냐, 인터랙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랜턴을 막 흔들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는 이제 포토 스캔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대부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 갖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요건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떨어진 공간에서 HMD를 쓰지 않고 그러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몰입형 환경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술의 핵심이에요. 즉 이제 가상에 있는 사람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연동될 수 있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트윈 환경을, XR 트윈 환경을 꾸미고 그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홍익대학교의 홍문관 2층에 가면 이제 AI 뮤지엄이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이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인공지능을 기반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혹은 저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을 개발했고,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예술 쪽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홍대니까 이제 그 아티스트 두 분을 모시고 다른 쪽에서 이제 각각의 세계관을 꾸미고 또 그 세계관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연결해 갖고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홀로렌즈를 끼면은 이 라비들이 이제 공중에 떠다니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객체 검출을 통해서 내가 여기 이 안을 지나가면 나비 한 마리가 저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인공 기술을 이제 객체 검출 기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올린다는 것은 되게 느려지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 같은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저희가 찾은 내용은 인공지능이 완벽한 메타버스 안에서 직관적인 인터랙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잘 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몇 분이 남았을까요? 네네네. 네, 그쪽에 계셨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듀테크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상을 소비하는데 가상을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가상은 현실을 기반해서 시작했지만은 가상 자체가 새로운 교육의 어떤 방법일 수 있다. 이게 시뮬라숑이라는 거잖아요. 양자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지만 여기선 양자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의 발전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을 하나로 묶인 세상이라고 볼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UGC라는, 즉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시간 리얼타임에 직관적으로 다자간 인터랙티브가 가능하고 현실과 가상에 연동되는 하이브리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저쪽에서 못 봐갖고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